안녕하세요. 스포츠 팬 여러분, 오늘의 경기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졌습니다. 경기 중 덴벨레 선수가 옆에 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던진 질문, 왜 중국으로 가지 않았어?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품고 있는 맥락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인 선수에 대한 파리 생제르맹 감독의 애정 어린 발언이 화제가 되었죠.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합류로 PSG의 공격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음바페 선수가 이강인 없이는 마치 다리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찬 듯한 느낌으로 플레이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국가 대표팀 차출로 불참했을 때 음바페의 플레이에 일시적인 침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 후 덴벨레 선수는 감독에게 다가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강인이 준비가 덜 되어 있었는데 왜 그를 투입하셨나요? 솔직히 그는 우리 팀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엘리케 감독은 덴벨레의 지적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강인은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다. 그가 들어온 후 경기의 분위기가 확실히 살아났다는 것을 너는 느끼지 못했나? 그리고는 덧붙여 정말 축구 선수 맞냐? 며 그의 불평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투입된 순간부터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양상에 급격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음바페 선수의 스피드가 확연히 살아나며 밀리던 경기의 흐름이 역전될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관중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의 눈이 이 두 선수의 시너지에 주목했죠. 이강인과 음바페의 호흡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마침내 이강인은 경이로운 기술로 AC 밀란의 방어진을 뚫고 극소수의 기회에서 강력한 슈팅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거의 확실한 득점 기회가 골포스트를 맞고 빗나갔습니다. 이강인의 슛은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존재감을 프랑스 축구계에 강렬하게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레키프지는 그의 슛을 정체를 제대로 드러낸 한 방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한편 덴벨레 선수는 이강인의 합류 전부터 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강인의 광범위한 사생활 팬 때문에 음바페의 인터뷰가 왜곡되고 결국 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덴벨레가 경기 중 이강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었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그가 던진 말들을 추리해보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덴벨레의 주장과는 달리 이강인 선수의 기량이 파리 생제르맹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은 그의 능력을 간과한 단정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네이마르는 이강인과의 조화를 찬사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프랑스 축구 팬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음바페는 이강인 없이는 경기력이 반감된다며 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덴벨레의 의견은 뚜렷한 설득력을 잃고 마는데 경기 동안 지속적으로 그의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된 이강인의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끊임없이 들리는 시계의 초침 소리처럼 거슬리는 것이었고 결국 그의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종료 후 음바페는 덴벨레에게 다가가 직설적으로 그의 행동을 질책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온 훌륭한 선수에게 그런 식으로 말했나? 라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덴벨레는 오해라며 자신은 이강인에게 수비수의 움직임을 분석해 조언을 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은 덴벨레를 응원하는 사생팬들 사이에서 레딧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토론되며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덴벨레가 이강인과 근접하게 마크하기 시작하기 전 이강인의 패스 성공률은 완벽한 100%였으며 그의 드리블 돌파율은 8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덴벨레의 간섭 이후 이강인의 패스 성공률은 60%로 급감했고 드리블 돌파율은 40%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경기 중 발생한 미묘한 심리적 대립이 실제 경기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강인 선수의 AC 밀란을 상대로 한 슈팅이 골대를 강타한 것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의 슈팅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매서운 진로를 그리며 골대를 향했지만 벼락이 치는 것처럼 드문 확률로 아쉽게도 골포스트와 충돌하여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의 슈팅이 골포스트에 맞고 튀어나간 것을 목격한 음바페는 그 장면이 마치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것처럼 충격적이었다고 표현하며 그 순간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싶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음바페는 인터뷰에서 이강인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발휘하는 뛰어난 기량과 성숙한 자세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파리 내에서 이강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조금씩 느껴진다고도 언급했고 발렌시아에서 이강인을 방출한 것을 실패로 지칭하며 자신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 시 이강인을 반드시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강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파리 생제르맹과의 연대감,
특히 한국 팬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 소속팀과 팬들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며 이적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프랑스 축구 팬들은 이강인과 음바페 그리고 덴벨레의 침묵 속에서 더 많은 득점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며 그들 사이의 시너지가 최대로 발휘되었다면 AC 밀란의 수비진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프랑스의 축구 매체들 역시 이강인이라는 새로운 별의 등장에 모든 이목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의 합류가 과연 얼마나 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죠. 현지 팬들은 하나같이 이강인을 찬양합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의 예술성을 느끼며 축구의 점수를 매긴다면 덴벨레는 2점, 음바페는 9점, 그리고 이강인은 단연 11점을 줄 만하다고 말하죠. 이런 비할 데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강인은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고 그의 인간미에 대해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강인은 기술적인 면에서의 드리블뿐만 아니라 전방 압박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전방 위적으로 빼어난 기량을 보유한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일원이라는 것은 분명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대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이강인의 모습에 감독님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강인의 부재로 인해 파리 생제르맹은 AC 밀란에게 전반전 내내 밀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음바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음에 답답함을 느꼈고 벤치에 앉아있는 이강인을 바라보며 그의 복귀를 절실히 기다렸습니다. PSG의 공격 전개는 이강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의 부재는 전체 팀에 큰 영향을 미쳤죠. 음바페는 이강인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바랐고 그의 전략적인 마인드 없이는 경기장이 텅 빈 듯했습니다. 한편 이강인과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덴벨레는 음바페에게 이강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경기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레키프에 따르면 덴벨레는 음바페가 이강인의 투입 시기를 고려하는 것보다 현재의 플레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뜻밖에도 덴벨레의 발밑에서 축구공이 음바페를 향해 굴러가다 밀란의 방패 같은 수비에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파리 생제르맹의 팬들은 마치 한 목소리로 덴벨레 대신 이강인의 투입을 간절히 외쳤죠. 파리 생제르맹의 지휘자 엘리케 감독은 쉬고 있던 이강인에게 당장 언제까지 쉴 생각인지 팀이 지금 내가 그라운드를 누비지 않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음바페의 곁에서 당신의 활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강인은 그의 햄스트링이 완전치 않음을 인지하면서도 한국의 축구 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결국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덴벨레와의 교체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덴벨레는 자신의 교체를 완강히 거부하며 자신 없이는 음바페와 함께 파리 생제르맹이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다른 선수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필드에 발을 들이자 팀은 전에 없던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의 침투 패스는 마치 칼날 같아 상대 진영을 가르고 그 결과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강인은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경이로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프랑스의 축구 전문 매체 레키프는 이강인이 한국에서의 훈련 중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돌아온 상태라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뛰지 못할 것이며 설사 그라운드를 밟는다 하더라도 제 폼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최상의 플레이로 응답했고 이는 한국의 한강 기적에 비유될 만큼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경기의 흐름은 명백하게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덴벨레는 불만이 가득 차 있었나 봅니다. 그는 경기 도중 이강인에게 다가가 은근히 중얼거렸죠. 넌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리고는 벤치로 돌아가라며 너와 같은 동양인이 빛나야 할 무대는 여기가 아니라 중국이나 사우디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이 논란의 발언은 AC 밀란의 골키퍼가 경기 후 팬들에게 전하면서 알려졌죠. 이강인 선수의 등장에 당황한 듯한 AC 밀란 선수들은 덴벨레의 끊임없는 도발에 힘을 얻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들은 이강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점점 더 기세를 올리며 경기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본래 기가 세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덴벨레의 악의적인 발언에 점차 페이스를 잃어가며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펼치기 어려워졌죠. 파리 생제르맹의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이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이강인을 칭찬하는 축구 팬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축구를 모르는 것이라고 프랑스의 축구 매체는 주장하며 앞으로 프랑스에서 이강인 선수가 보여줄 위대한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프랑스 축구계에서 홀로 싸우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최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서 이강인 선수에 관한 더 많은 소식을 꾸준히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강인 선수의 향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